참 많은 사람들이 안 가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관계 중독이라고 해서 파멸되는 사람, 관계 중독인데도 잘 사는 사람들 많던데요. 그래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년 후에 파멸의 길로 갈지 3년 후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그런데 언제 가느냐 그건 전 몰라요. 그러나 한 번 파멸로 딱 접어들기 시작하면 못 돌립니다. 이미 파멸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파괴된 거. 인간관계부터 몽줄이 다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치료를 해서 회복한다면 회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 중독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돌릴 때는 그나마 남아있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기준에다 두고서 만들어가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다 파괴시켜버리게 되면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 처음부터. 이게 관계 중독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관계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파괴력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야는 그게 아니야. 아직은 파괴가 안 돼봐서 그래요. 파멸의 길로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번 가면 못 나옵니다. 가면은 이미 무너졌는데 뭐 이미. 그게 관계 중독의 기본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남편이 외돌렸다, 아내가 외돌렸다. 관계 중독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발생 이미 됐어요. 어떻게? 완전하게 파멸되면 아주 복수했잖아요. 근데 난 뭐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 원리가. 그래서 회복의 가능성, 그나마도 회복의 가능성을 갖고 어떻게든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관계 중독을 악화시키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파멸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문제는 외상 트라우마는 그 관계 중독보다 수십에서 수천 배 더 강력해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했다 그러면 일단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그래 이제는 배우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 일 잘 됩니다.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도 진짜 잘 됩니다. 그래서 이뤄놓고 나면 그 다음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인간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아이들부터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못 느끼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씩 파괴합니다. 그것도 관계 중독보다 수십에서 수천 배의 강도로 파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독도 무섭지만 관계 중독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무서운 게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 안 살아봤잖아요. 내 아이를 내 손으로 파괴하는 거 안 해봤잖아요. 아직은. 근데 지금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중에 문제 생기고 정말 심각해지고 이러면 니들 탓으로 해가지고 세상 탓하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내 손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너무 많아. 뭐 ADHD다 아니면 또 뭐 애들이 막 이상한 뭐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 학교 문제다, 친구 문제다, 아이 문제다 이렇게 문제로만 해결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마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나 엄마가 관계 중독이거나 또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은 아이들에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빨리 부부를 돌아보세요. 본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분명히 부부의 남편 또는 아내, 즉 엄마나 아빠에게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부모들은.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부모에 의해서.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문제가 생겼다 뭐 했다 그러면 즉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이상해졌어. 그럼 이유야를 막론하고 나와 내 배우자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빨리 파악을 해야 돼. 그거부터 회복을 해놔야
아이들을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마다테라피가 됐던 청소년 만교육이 됐 관련돼서 예전엔 자녀 심리 상담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무료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이 없는 이유는 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상담사에게,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되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한테 어떻게든 그분한테 이렇게 해서 배워서 이걸 아이한테 하려고 백날 해보세요. 답 나오나? 안 나온다니까요. 왜?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요, 아이들은 100번 해도 안 돼요.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요즘 뭐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아이들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엄청 안타까워요. 왜 아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이들만 갖고서 아이들을 이렇게 하려고 드세요. 아이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부터. 근데 부모는 자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아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배우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지금 내가 더 심각한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아이들도 똑같아.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자꾸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내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그래야 아이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나와요. 아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별 관심. 아니, 갑자기 왜 외도 얘기하다가 아이들 얘기. 외도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이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나에게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고, 이제 개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배우자는 배우자에게 심리 2개가 고장난 문제가 발생을 했고, 나에게는 심리 3개가 고장날 위기에 처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두 분. 그래서 누가 또 무너지느냐? 아이들이 무너져요. 왜?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양육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될 이 아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모-자식 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에게 문제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는 당연히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 엄마, 아빠, 아이들 다 문제 생겼어.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결국은요. 자, 가정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가족 관계들이 다 파괴되기 시작을 해요. 자, 주변의 가족 관계까지 파괴시켜서 그 다음에 내 친구 관계, 내 지인 관계, 인간 관계들이 순차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외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심리에 관련된 장애 하나가 결국은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자식에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가족과 가족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선 사회를 파괴하는 원천입니다라고, 그것도 너무 강력한, 왜? 기본이 중증심리장애의 기본이요. 일반적으로 심리가 어렵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리가 어렵다. 그래서 치료 못한 채 계속 이걸 회복을 못한 채 가다가 심리 하나가 장애가, 우울증이 생기던 공황장애가 생기던 중독증이 생기던 이게 심리장애거든요. 이게 가다가 또 악화돼가지고 이제 조울증이 발생하거나 히스테리가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분노장애가, 인격장애가 발생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해. 이게 바로 심리 2개가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심리 2개가 장애가 발생이 되려면 최소한 적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 중간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 중독은 갑자기 급성으로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심리 2개가 한 방에. 남들은 20년 걸려야 될 게 나는 오늘 당장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한 게 외상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관계 중독과 외상 트라우마는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서히 악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0년,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관계 중독이나 외상 트라우마는 급성으로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생기는 거. 어느 날 길거리 걸어가다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대형으로 났냐 소형으로 났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냥. 이게 바로 제가 외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이거를 꼭 참고를 해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급에 와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